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그 장을 완전히 바꿔서 그 교류 정상 상태 회로 해석 기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배울 것이 무엇인지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까지 배운 것을 여기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거. 첫 번째 뭐냐면 DC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정상 상태 회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걸 배웠고요. 또 DC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과도 회로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을 배운 게 지금까지 배운 내용의 전부입니다. DC 전원이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시간에 따라서 전원의 그 값이 변하지 않는 그런 신호를 얘기했었죠.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회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에 우리가 뭐 R, 제가 뭐 항상 그렸던 C, 그렇죠? 여기 L 이런 여러 가지 소자로 이루어진 그 회로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 우리가 인가했었던 회로가 뭐였냐, 전원이 뭐였냐면, 그쵸? 이렇게 전압원 혹은 전류원, 그쵸? 이것들 여기다가 이제 인가를 했었죠. 맞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여기도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죠? 이걸 인가했을 때 이 각 소자에 흐르는 뭐 전류라든가 전압이라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했었던 이 전원의 값이 그쵸?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값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0V 때,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V, 5A일 때, 그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회로를 해석하는 법을 다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두 가지였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봤었는데 여기에 그쵸? 스위치를 열고 닫고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스위치를 딱 닫았을 때 얘가 정상 상태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도기를 지나게 되는데 그때 그 과도기였을 때 이 각 소자에 흐르는 전류전압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정상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각 소자에 흐르는 전류전압 그걸 우리가 구했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건 사실 이 DC 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정상 상태 혹은 과도회로 있었을 때 이었을 때 그 회로를 우리가 해석하는 기법을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배울 건 뭐냐면 이건 똑같아요. 정상 상태이고 과도 회로일 때를 배울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전원이 그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신호가 아니라 이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죠.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좀 특이한 상태로 변하죠. 아무렇게나 변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이게 주기적으로 변하는 신호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을 우리가 따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배울 것은 뭐냐? 여기 이제 AC 전원, 그죠? 시간에 따라서 전원의 값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신호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시간에 따라서 전원의 값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신호 중에서도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게 뭐냐면 정현파입니다. 정현파. 그죠? 정현파가 뭐냐면 여러분 그 사인과 코사인 아시죠? 그렇게 사인, 코사인처럼 그렇게 주기적으로 변하는 신호 그런 걸 우리가 다루게 되죠. 그래서 이걸 사이누소디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그래서 이런 정현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기 이제 그 소자들이 있다. 그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집어내야 될 게 뭐냐면, 그죠? 요런 회로. 그죠? 요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를 예를 들어서 스위치를 딱 넣었을 때,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정상 상태에 이르기까지 과도기를 거쳐요. 이해가 되세요? 과도기를 거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과도회로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스위치를 딱 닫고 나서 시간이 충분히 흘렀어요. 시간이 충분히 흘러서 T가 무한대가 됐다고 이론적으로. 그러면 얘가 이제 정상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 회로 해석을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걸 염두에 두시라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막 변하고 있는 신호를 딱 스위치를 인가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그 과도 현상을 다루는 게 아니라고요. 충분히 시간이 지났을 때, 그렇죠? 즉 정상 상태일 때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각 소자에 흐르는 전류 전압을 우리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AC 전원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변하는, 그죠? 정현파 신호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이다. 즉, 이렇게 사인한, 이런 신호죠. 이런 신호.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0V다. 여기가 마이너스 10V다. 예? 이런 신호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과연 이 저항하고 이런 그 인덕터하고 커패시터의 전류 전압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죠. 단 주의하셔야 될 게 정상 상태일 때 회로를 우리가 다루게 된다고요. 그리고 전원은 우리가 정현파일 때를 택한다고요. 예? 주기적으로 변하는 신호는 정연파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신호도 사실 주기적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걸 다루는 게 이런 신호가 아니라 정연파를 다룬다고. 그럼 여러분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야, AC 전원인데 왜 하필이면 정연파냐? 이런 거 다루면 안 되냐?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요. 그걸 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필이면 왜 그 정현파 교류를 우리가 택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을 해보죠. 이 정현파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모든 신호의 기본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건 나중에 여러분 그 퓨리의 해석이라고 배우실 건데요. 퓨리의 해석. 그죠? 이 부분에서 이제 명백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뭐 회로 이론을 다 배우게 되면 사실 왜 정연파를 다루게 되었는지도 여러분이 이제 명백하게 알게 될 텐데 지금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어, 그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그죠?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런 거, 그죠? 시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하죠. 근데 꼭 주기파일 필요 없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뭐 이런 거, 그죠? 막 이렇게 변하는 신호.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만약 이런 신호들이 회로에 인가됐다. 그럼 회로의 각 소자의 전류 전압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따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따지려면 정연파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신호들이요. 이 신호들을 전부 다 정연파의 합과 차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이게 이제 그 퓨리의 그 트랜스폼이라 그래서 그 이제 퓨리에라는 그 분 때문에 우리가 아주 이제 강력한 어떤 수학적인 도구를 갖게 된 건데 간단하게 지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회로가 있어요. R 뭐 L, C 이런 걸로 이루어진 회로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집어넣은 회로가 예를 들어서 이거였다. 예? 이런 거를 집어넣었다. 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이 이미 정연파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정연파가 들어갔을 때 얘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는 이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면 얘가 들어갔을 때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뭐 쉽진 않지만 어쨌든 얘가 들어갔을 때도 정연파를 알면 얘도 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팔을 수없이 많은 이런 정연파로 이런 정연파, 이런 정연파 또는 뭐 이런 정연파 이것들의 합으로 얘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퓨리의 시리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파든 간에 이런 파도 마찬가지예요. 비주기파도 이런 수없이 많은 이런 정연파의 합과 차로 얘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결국 얘를 인가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정현파들을 여기다 인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회로의 선형성에 의해서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뭐 있죠? 이런 파를 여기다가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현파를 먼저 다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연파를 다룰 줄 알게 되면 나머지 주기 비주기파도 쉽게 다룰 수 있다. 왜? 나머지 주기 비주기도 정연파의 합과 차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 뭐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뭐 그런 데서 나오는 신호가 사실은 정연파입니다. 그렇죠? 그 정연파를 가지고 이제 각 가정에다가 그 전기를 우리가 공급하게 되잖아요. 우리 콘센트에서 나오는 신호도 사실 AC 아닙니까? 정연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정연파가 있던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정연파를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가전기기라든가 뭐 모터라든가 무슨 조명기기 여러분 그 집에 있는 그 뭐 스탠드라든가 그 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AC 그죠? 그 콘센트에서 나오는 그 220V 60Hz 그걸 받아서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그런 정연파를 받아서 동작하는 그런 기기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정연파를 다루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정연파를 다룬 이유가 뭐냐면 회로 해석이 아주 용이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회로 해석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걸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무엇이었습니까? 회로의 해석이라는 건 한마디로 키르호프의 볼테지 법칙, 그렇죠? 키르호프의 커런트 법칙을 적용했었죠, 제일 처음에. 그렇죠? 적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각 소자에서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 예를 들어서 뭐 저항이면 이런 관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커패시터면은 뭐 이런 관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인덕터면은 이런 관계. 그렇죠? 이런 관계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회로를 해석했는데 만약에 이게 정연파다 그러면 그렇죠? KVL, KCL 더하면은 정연파끼리 더해지고 빼지고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면은 정연파를 미분하거나 뭐 정연파를 적분하거나 그런 관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연파는 미분, 적분, 곱하기, 나누기 하면 역시 또 정연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로 해석이 좀 용이해진다는 어떤 장점이 있죠. 만약에 정연파가 아니고 이런 거다. 그럼 여러분 이런 신호를 딱 집어넣었을 때 이걸 구하고 이걸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걸.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집어넣었다. 그럼 여기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정연파는 우리가 더하거나 빼거나 적분 미분할 때 똑같이 정연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해석의 회로 해석의 용이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연파를 다루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정연파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 혹시 그 회로 이론 첫걸음이라는 그 강의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제가 좀 다루었었는데요. 그걸 전부 다 포괄하면서 우리가 좀 정연파의 새로운 면들을 부각시키면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는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이 정연파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나타내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